네, 시청자 여러분, 구미을의 우리 젊은 후보, 아미고 청년단이기도 합니다. 최우영 후보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선거 처음이시던가요? 예, 선거는 처음입니다. 제가 직접 뛰는 건 처음이고 네. 국회 보좌진으로 국회의원 선거는 한 3-4번 치렀습니다. 직접 뛰어보니까 어때요? 참모로 뛰는 거랑 후보자로 직접 뛰는 거랑 천지 차이입니다. 천지 차이. 예. 뭐가 그게 많이 달라요? 제가 후보가 아니고 참모일 때는 1부터 100까지 제가 다 할 수 있었는데 뭐 기획부터 홍보, 전략 다 세울 수 있는데 후보자가 되니까 밖으로 뛰어야 되니까 아하. 제가 안에 들어와서 홍보도 해야 되고 기획도 짜는 그런 시간들이 좀 부족해서 저는 제가 직접 아침 6시부터 12시까지 뛰고 12시 이후에 들어와서 제가 한 2시간씩 또 보도자료도 쓰고 홍보물도 만들고 제가 뭐 일당 100으로 다 뛰었습니다. 후회 없이 신나게 뛰어본 것 같습니다. 예, 유권자들 만나니까 어떤 말씀들 많이 하십니까? 정치가 좀 변해야 된다. 그리고 젊은 사람들이 좀 했으면 좋겠다. 나이가 이제 뭐 40대 초반이라 그러니까 40대 초반이 좋은 나이다. 뭐 이런 말씀들을 의외로 또 주셔가지고 거기에 힘을 받고 열심히 뛰었던 것 같습니다. 젊은 층의 지지가 많아요? 지금 뭐 여론조사 해보니까 제가 무당층에서 18%로 1위 나온 여론조사가 있고 현역 이상으로. 네. 네, 그리고 30대에서 또 18%로 또 1위. 유의미한 수치들이 조금 나왔습니다. 여론조사를 숫자까지 말씀하시니까 여론조사 근거가 제시가 돼야 되겠는데 어느 여론조사입니까? 1월 6일 날 실시된 영남일보하고 TBC에서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제가 무당층에서 18%로 1등했고 30대에서 18%로 1등했고 그랬습니다. 예. 그 젊은 층의 지지가 꽤 있다는 뜻이네요. 예, 뭐 그런 현상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같은 세대라서 그러는 것 같습니까? 아니면은 뭔가 우리 최우영 후보가 제시하는 공약이 젊은 층들의 소구력이 있어서 그런 것 같고. 저는 제가 처음 선거에 들어올 때부터 선거에 관심 없는 20대, 30대, 40대들을 선거에 참여를 좀 시키고 싶다. 그런 전략으로 들어왔고 제 선거 목표는 당선을 넘어선 선거 패러다임을 바꾸고 대한민국 정치 문화를 바꾸는 게 목표다. 그렇게 들어왔는데 제가 와서 전국 최초로 시도한 선거 기법들이 몇 개 있습니다. 이제 이 캠프에 아이들이 한 번도 와본 적이 없거든요. 저 표가 없으니까 아예 부르질 않지. 근데 이제 그건 이제 저는 이제 젊은 40대니까 부부들 아빠 엄마가 함께 와서 그래요? 아이들이 와가지고 아이들이 캠프에서 뭐가 이루어지는 보고 제가 돌된 아기부터 중학생들까지 와가지고 여기서 한 100명이서 그 발대식을 했던 게 제가 가족들과 함께하는 전국 최초 발대식하고. 그래요? 예. 예, 그건 멋있었겠는데. 예, 아주 좋은 장면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인스타 라이브 방송으로 해서 제가 공약 발표도 좀 했었고요. 그리고 24시간 야전 침대 펴놓고 또 자고 뭐 그런. 야전 침대를 펴나요? 여기서 먹고 자고 합니까? 예. 지금 2월 1일부터 그런 체제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잠은 자는데 낮에 엄청 피곤합니다. 한 20일 동안 저기 야전 침대 피고 자니까요. 그래서 이제 뭐 그것도 이제 직접 자는 게 맞느냐, 집에 잠깐 갔다 오는 거 아니냐 이런 말들이 있어서 요새 이제 카메라 어플에 아니 뭐 누굴 이재명인 줄 알아? 왜 그런 것까지 의심을 해? 카메라 어플에 날짜 시간 나오는 게 있어가지고 그걸로 이제 잘 때 그리고 일어날 때 사진 다 찍어서 또 증거 사진을 올리고 그렇습니다. 아이고 참. 예. 그 국민의힘 당에서도 이게 청년들의 관심과 지지를 얻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하잖아요. 예. 근데 우리 저 최우영 후보한테 와서 배우면 쉽게 될 것 같은데. 아이고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그래요. 구미을의 예비 후보인데요. 그 국회의원이 되면 구미을 지역의 발전을 위해서 준비하고 있는 정책은 어떤 게 있습니까? 저는 이제 국회의원을 하려고 20년 전부터 꿈을 꿨고 준비를 한 10년 정도 했습니다. 그리고 나오기 전에 제가 8대 과제에 88개 공약을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다양하게 준비를 해서 뭐 했는데 제가 구미가 가지고 있는 문제점은 이 경제 구조가 기형적으로 흘러가고 있다. 왜냐면 나고 자라고 교육받고 취업하고 소비 활동이 이루어지고 여기서 퇴직을 해야 되는데 나고 자라고 교육받고 떠나고 돈을 벌고 소비는 다른 지역에 가서 하고 그런 기형적인 문제가 있어서 꿈이 전반적으로 정주, 여건, 일자리, 교육 그리고 퇴직 후의 삶 이런 하나의 영역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제 교육 특구에 들어와서 교육 발전 특구 같은 것도 유치해야 되고 기회 발전 특구도 유치해야 되고 양질의 일자리 투입을 하기 위해서 기업들도 유치해야 되고 전반적인 큰 문제점들에 대해서 하나하나 이제 공약을 발표를 했었고 제일 중요한 부분은 지금 구미가 공항 배후 도시
네. 이제 그런 이제 과제들이 남아 있는데 그 공항 배후 도시를 어떻게 만들 것인가. 그래서 저는 공항 배후 도시를 만들기보다는 공항 도시로 구미가 완전히 완성이 돼야 된다. 배후 도시가 아니라 예, 공항 도시로. 예, 그래서 제가 조금 정치의 영역도 상상의 영역을 발휘해야 된다. 그래서 그 군의군 소보면에 공항이 들어오는데 네. 군의군 소보면을 구미로 편입시키자. 그러면 이제 구미가 공항 배후 도시가 아닌 공항 도시가 될 수 있다. 왜냐하면 서울도 김포에 편입하는데 그렇지. 소보면 2,000명 구미에 들어오는 거 분명 반드시 추진할 수 있다. 그리고 제가 뭐 근거는 이제 국회 보좌진하면서 지방자치법 통해 가지고 하면 3조 4조 개정하면 할 수 있는 부분이 또 있어서 네. 그렇게 또 한번 추진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예. 국회의원 준비를 한 20년 전부터 생각했다고요? 25살 때부터 꿈을 꿨고 한 10년은 준비했습니다. 예. 그래. 그렇게 국회의원 왜 그렇게 하고 싶었어요? 남들은 이제 어릴 때부터 연예인을 보면 되게 멋지다고 하지 않습니까? 저는 어릴 때부터 국회의원이 저한테는 연예인이었습니다. 예, 뭐 이제 관심이 조금 있었고요. 예, 그리고 뭐 국회의원이 뭐 저는 이제 뭐 이 높은 자리라고 생각 안 하고 이제 일을 하는 자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제가 늘 드리는 말씀이 누리고 즐기고 떠나는 그런 정치가 아니고 개개인을 감동시킬 수 있는 서비스 영역으로 정치가 이제 전환이 되어야 된다. 그런 말씀 많이 드리는데 제가 국가와 국민을 위해서 뭐 소임을 다할 수 있으면 그게 가장 보람된 일이다. 그렇게 이제 생각해서 제가 국회의원 꿈을 꾸게 됐습니다. 그래서 다 계획을 가지고 여러 경험을 하신 거네요. 그러면 네. 당에서도 경험을 쌓고 국회에서도 쌓고 또 도에서도 쌓고. 네. 예. 그 이제 대너님만 남았네. 박사님이 도와주시면 가능성이 높아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근데 최용 후보가 아까 여론조사도 인용하면서 젊은 층들한테 호응이 많이 있다. 예. 예, 그런 말씀하셨는데 이거는 우리 자유파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굉장히 반가운 얘기입니다. 예. 예, 그 경선하는 그 상대방은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당 전체 차원으로 보면 이게 외연이 확장되는 거잖아요. 네. 예, 후보 한 사람 한 사람이 나가서 당의 좀 약한 부분, 젊은층이나 중도층이나 이런 유권자들한테 후보에게 관심을 갖게 만들면 결국 그게 국민의힘 당에 대한 관심, 좌우파에 대한 관심으로 오는 것 아니겠습니까? 네. 그런데 선거에 이기려면은 젊은 층만 갖고 안 되는데 네, 맞습니다. 그 여기 지금 함께 하신 분 중에 가장 어르신 한분 제가 잠깐 모셔볼까요? 잠깐 나오실 수 있으신가요? 예, 박수로 좀 환영해 주세요. 불쑥 모셔서 죄송합니다. 예, 그래도 그냥 기분 좋게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젊은 층한테 인기가 많대요. 네. 그런데 어르신들은 어떻게 생각하는지가 궁금해서요. 저희들도 앞으로 이 우리 정치가 네. 모든 국민이 다 함께 어우러져야 되는 일이기 때문에 네. 어느 세대만 도와줘서 안 되는 또 모든 세대 공감할 수 있는 네. 그런 후보가 된다. 예. 그런데 최용호 후보는 젊은 층에서 강한 지지를 받고 있는 것 같이 예. 또 어른들도 아주 사랑스럽게 볼 수 있는 그런 후보입니다. 그래요. 뭐가 그렇게 사랑스러워요? 아니 뭐든 하는 일이 추진하는 게 어른들을 아주 공경하거든요. 예. 어른을 공경하는 사회가 아니면 그 사회는 발전할 수 없는 겁니다. 그 속에서 아주 정겨운 아주 기대되는 우리들의 정치인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저기 우리 최우영 후보를 어릴 때부터 보아 오셨나요 혹시? 아니 그렇지는 않습니다. 아니, 그 선거를 통해서 네. 만나봤는데 네. 아니 하는 일들이 네. 아니 우리 마음을 감동시키거든요. 참 고맙고 앞으로 기대되는 후보 화이팅입니다. 지금 우리 어르신은 노인의 일을 하시나요? 예, 인동 노인회 회장을 하고 있습니다. 인동, 예, 이 동네 이 동네. 노인 회장 하시는. 네. 그 요즘 노인회가 전국 주사파들이 하도 이 어르신들을 막 모욕하고 그래가지고 화들이 많이 나셨던데. 아니 그 사람들의 예. 그 생활 태도가 그렇지 않습니까? 예. 그 전에 뭐 대통령 출마했던 분도 그렇게 했는 것 같이. 지금 현대 이재명이 앞에 저 전라도 정동영이 아니 정동영이부터. 그걸 안 잊어버리시는. 아니 그게 막히잖아요. 이 사회가 건전하게 대해서는 어른이 있고 애가 있는 거고 또 아이들이 잘 자라야 그 사회가 참말로 빛나는 게거든요. 그런 속에서 그분들이 하기 때문에 또 지금 이재명 같은 사람도 또 나오는 거거든요. 그건 참 무시할 수 없는 거다. 그 풍토가 문제인 겁니다. 그렇구나.
저쪽에 풍토 DNA가 그렇다. 네.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 최우영이는 젊은 후보인데도 어른 공경할 줄 알고 네. 아주 기특하다. 네, 모범이죠. 알겠습니다. 말씀 잘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네. 아유. 청년들한테만 인기가 있는 줄 알았더니 우리 어르신들한테도 사랑을 듬뿍 받고 계시네. 막상 좋은 기회를 만들어 주신 것 같습니다. 국회 이 비서관 보좌관 활동도 쭉 해왔기 때문에 국회가 낯설지는 않을 거예요. 그래도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다른 사람 선거 참모로 뛰는 거하고 직접 후보가 되는 것하고 천양지차라고. 국회의원이 돼서 국회 들어가면 또 다른 느낌을 가질 텐데 네. 국회 가면 어떤 의정 활동 계획하고 있습니까? 저는 그 정치의 영역이라 네. 우리가 돌보지 못하는 그 사회적 약자, 차상위 계층 이런 부분에 대해서 품어주고 역할을 좀 해야 된다. 예, 그리고 그런 입법 활동을 좀 우선적으로 좀 하고 싶은 마음이 있고요. 네. 구미의 특성상 보니까 구미가 경북 22개 시군 중에서 40.6세로 가장 젊은 도시입니다. 그 젊은 도시고 특히 양포하고 옥계동 같은 경우에 32세, 35세까지 떨어지는 젊은 도시인데 뭐 전국에서 한 6위 정도 되는 아이를 많이 낳는 도시라 그러는데 젊은 층들이 많다 보니까 교육 문제에 상당히 관심이 많습니다. 구미하면 전자도시라는 개념이 많은데 그 기존에 뭐 의원님들은 산업통상위원회에서 활동을 많이 했습니다만은 저는 이쪽에 뭐 과밀학교 문제도 있고 자라나는 아이들의 미래 세대의 문제에 대한 젊은 사람들이 또 관심을 가져야 될 것 같고 그래서 교육위원회 쪽에 가서 활동을 해야 되나 그런 이제 고민들을 하고 이제 산업을 먼저 우선시해야 되냐 다음 세대 교육을 우선시해야 되냐 그런 건데 뭐 국회의원 되면 양쪽 다 해야 되겠지만 한쪽의 상임위를 또 차상위 계층 소외된 계층 말씀하셨으니까 그 보건복지도 생각을 하셔야 되겠네. 네, 그런 건 입법 활동으로 커버를 하고 지역 우선은 아마 교육이나 산업위가 돼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들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냥 그거 다 하시죠. 예, 다 하겠습니다. 4년으로 안 되면 8년 하고, 아유. 8년으로 안 되면 12년 하고. 오늘 좋은 말씀 주셔서 제가 힘이 많이 납니다. 맞아요. 네. 젊은 후보예요. 43살. 네. 우리 나이입니까? 윤석열 나이. 윤석열 나이. 네, 윤석열 나이. 43입니다. 43이십니다. 그런데 그 나이에 그 맞지 않게 그 많은 경험을 이미 했어요. 중앙당에서 여의도연구원에서 또 국회 비서관 보좌관으로 그리고 경북도에서 도지사 특보로 이렇게 다양한 경험을 이미 다 하고 있기 때문에 선거를 여러 번 치러서 이게 국민과 어떻게 소통하는지도 몸으로 체득하고 있고 또 실제 자기 선거를 통해서 지금까지 우리 자유파 진영에서 국민의힘에서는 시도하지 못했던 그러니까 아예 몰라서 못했던 것들도 꽤 있을 것 같아요. 이를테면 뭐 돌되는 애를 여기 사무실에 데려와서 뭐 출마 선언한다는 건 이게 잘 상상이 안 되는 거거든요. 역시 젊은 감각이 있어야만이 가능한 아주 파격적인 그런 이벤트 같은데 사실은 그 돌되는 개는 투표권이 없지만 그 아이와 관계된 모든 사람들은 다 투표권이 있단 말이죠. 그런 면에서는 굉장히 효과적인 선거운동 전략을 구사하고 있다 이런 생각도 드네요. 이게 중앙당에서 좀 배웠으면 좋겠네요. 저는 이번에 또 설명절에는 우리 저희 친구들이 이제 40대니까 집에 가서 부모님을 설득하는 또 작업을 좀 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전에 선거는 부모님이 자식들한테 누구를 지지해달라 이랬는데 지금 저희 친구들이 부모님한테 가서 우영이를 좀 도와줬으면 좋겠다 해서 영상을 찍어서 그걸 모아서 저희가 편집을 했는데 그게 1만 조회가 넘게 조회수가 나와가지고 국내에서 센세이션하게 바람이 한번 불었습니다. 자식 이기는 부모 없다고 이를테면 자식이 저 종북 주사파 쪽으로 가 있으면 어떻게든 설득하려고 하겠지만 그게 아니고 우리 자유파 진영인데 최우영이다 그러면 부모님들 입장에서도 아주 좋은 선거운동 전략인 것 같아요. 이거는 우리 최우영 후보가 선거에서 이겨서 국회의원이 되건 안 되건 기록으로 남는 거고 사례로는 남는 거니까 중앙당에서 특별히 좀 잘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마무리 인사 말씀 부탁합니다. 예, 구미을 국회의원 예비후보 최우영입니다. 지난 12월 12일부터 등록해서 지난 3개월 동안 거침없이 당당하게 멋지게 뛰어왔습니다. 전국 최초로 하는 선거운동 기법들도 많이 도입하고 그리고 PT로 기자회견을 해가지고 지역사회에 큰 반향도 일으켰고 유의미한 수치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20대, 30대, 40대의 지지율도 많이 확보했는데 저는 이 구미가 청년 지역 전략으로 묶였으면 좋겠다 중앙당에 요청을 했고 그렇게 이제 제가 노력해 왔는데 앞으로 그렇게 좋은 기운들이 많이 생겨서 바른 정치, 깨끗한 정치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오늘 좋은 기회 주신 박사님께 너무 감사드립니다. 예. 고맙습니다. 이게 능력 안 되는 사람들이 뭔가 좀 해보려고 그럴 때
통상 빠지게 되는 게 소재주의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이를테면 그냥 나 젊다 이거 하나 갖고서 자꾸 청년 정치 얘기하는 실제로는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청년적 마인드와 청년적 상상력을 가지고 새로운 모델을 창출해내고 새로운 실험을 해야 이게 청년 정치거든요. 네, 그런 점에서 우리 오늘 저희가 만난 구미을 예비후보 최우영 후보는 진짜 청년 후보다 이런 느낌을 제가 갖습니다. 아주 기분 좋은 일요일 아침입니다. 박수로 마무리합니다. 고맙습니다. 박사님 너무 고맙습니다. 아까 우리 저 최우영 후보하고 대담 중에 지금까지 그 시도해보지 않았던 새로운 선거운동 기법 이런 말씀들을 하셔서 제가 대담 끝난 다음에 어떤 거냐 하고 제가 좀 보여달라고 그랬더니 지금 몇 가지만 조금 보여드리겠다고 하는데 이건 뭐예요? 이거는 뭐 저희 사무실에 홀로그램을 이용한 홍보를 할 수 있는 그런 기구입니다. 예쁘네. 예. 이게 이제 저 길거리에 보면 가끔 길바닥에 있는 나오는 예. 그 홀로그램 그거군요. 예, 그거라서 이제 영상도 나올 수 있고. 예. 그게 저 음악 같은 것도 나오나 봐요? 여기는 이제 카페처럼 꾸며놔서 음악을 이렇게 연결해서 나올 수도 있습니다. 이거 쟀네. 구미를 확 뒤집자고. 예. 근데 저것도 비슷한 건가요? 네, 저것도 같은 기구입니다. 같은 기구인데 저거는 이제 조금 더 큰 기구고요. 근데 아까 선거 슬로건도 넣어놓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참 좋네요. 앞으로 뭐 바로 이게 일반화 될 것 같아. 아니 후보들이 좋은 거 보면 바로 따라하잖아요. 예. 근데 그 야전 침대는 어디 있어요? 야전 여기서 침대. 자는 거 아니에요? 예, 앉으시면 여기 안에. 그래요? 예, 여기 오시면 이쪽이 저희가 이부라고. 그렇구나. 아주 전망이 좋네. 예. 그래요. 어쨌든 우리 최우영 후보 정말 젊은 청년 후보답게 지금껏 정치판에서 시도하지 않았던 여러 가지 아주 기발한 상상력 또 새로운 선거 기법 이런 것들을 어쨌든 해보고 있는 거예요. 발전이라고 하는 게 이런 걸 통해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거니까. 예, 아주 좋은 구경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 구미을 지역에 또 다른 후보를 만나기 위해서 왔습니다. 이게 구미가 상당히 크네요. 지금 제가 만나러 가는 후보는 최진영 후보입니다. 여러분들 보시면 우리 종편이나 이런데 우파 자유우파 패널로 많이 나오는 변호사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 사람 하실 거예요. 만나보겠습니다. 봉사자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구미을 지역의 예비후보 최진영 후보를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형님. 최진정입니다. 박수 좀 쳐주세요. 제가 여기 사무실 들어오면서 먼저 오프닝으로 말씀드렸어요. 화면으로 보시면 그 사람 할 거다. 우리 종편 지상파에서 우리 자유파 진영의 아주 대표적인 패널로 쭉 활동을 해오셔가지고 많은 분들이 잘 아시는 그런 후보일 겁니다. 저하고도 방송국에서 만났던가요? 처음에? 오래됐죠. 벌써 10년도 넘은 것 같습니다. 그 MBN 뉴스 마이크, 시사 마이크, 그리고 또 이후에는 아마 고 박사님이 고성국의 빨간 의자 이런 그 아주 유명한 방송을 오래오래 했었었죠. 그러면서 같이 식사도 하고 많은 분들과 패널들과 또 막점 마크에서 많이 했었는데 그 사이에 또 고 박사님은 100만 유튜버 아무나 할 수 없는 그런 그 고지를 찍으셔가지고 평소 때도 존경하는 형님시자 우리 고 박사님 정말 먼 길까지 찾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맨날 방송국에서 저는 진행하고 패널로 모시고 이렇게 만나다가 이렇게 후보로 만나니까 또 좀 새롭습니다. 선거는 이번이 처음은 아니죠? 예. 제가 2016년에 새누리당 영입 1호로 그때 험주 중에 험주인 마포 을에 친노 잡으러 가자라고 하면서 정청래 잡으러 갔습니다. 정청래는 잡았는데 손혜원이 왔습니다. 좀 어이없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때 도장 들고 나르샤 뭐 이런 걸 있으면서 처음에 험지에서 열심히 노력해서 나름 성과는 있었습니다만 입성은 못했습니다. 다만 이제 또 그때 어떤 희생을 또 딛고 고향인 저희 구미, 저희 고향이 산동입니다. 바로 여기 예전에 지금은 완전 아파트 단지에 구미코라는 코엑스 같은 큰 또 있다 더 전시관도 있습니다만 예전에 저 여기에서는 물고기 잡고 진짜 다람쥐 뛰고 그랬던 지역인데 상점벽해가 됐습니다. 더 어떻게 보면 우리 구미를 제2의 구미 또
박정희 대통령의 어떤 그 정신을 이어받아서 할 수 있다는 정신으로 새롭게 재도약시킬 수 있는 그런 그 비전을 가지고 구미에 이번에 출마하게 됐습니다. 그래요. 지금 저희 고성호 TV가 지금 사전 녹화 방송을 하고 있고 여기 최진영 TV, 최진영 TV도 지금 같이 방송 촬영하고 있습니다. 최진영 TV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구독, 좋아요 눌러주세요. 우리 저 최진영 후보가 말씀을 꺼내서 그때 기억이 나네요. 2016년 네. 그때 영입비로 맞아요. 네. 한 5명인가 6명. 그 제가 아주 아끼는 동생 박상원. 박상원 예. 네, 박상원이도 같이 했죠. 예 맞습니다. 예. 근데 그때 그 당이 말이죠. 아주 무책임했어요. 제1호 영입이라고 해서 우리 최진영 변호사, 박상원 평론가 이런 정말 당시로서는 우리 자유파 진영의 대표적인 논객들을 쫙 영입을 했어. 영입식도 했어. 그래놓고 난 다음엔 너희들이 알아서 하라 그런 거예요. 예. 그래갖고 다 죽었어. 예. 그러니까 그때 그 2016년 총선 네네. 우리가 결국은 압도적으로 이긴다고 했다가 한석을 지는 바람에 국회의장부터 다 뺏겨가지고 결국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 탄핵까지 사건이 이제, 그렇죠. 되는데 그 선거에 첫 번째 영입된 사람들을 당해서 너희들이 알아서 살아와라라고 하는 식으로 내팽개쳐버려가지고 그때부터 조짐이 아주 안 좋았어요. 예. 사실 지금 생각한다고 하면은 영입했던 분들 사실은 바로바로 그 공천을 주지 않습니까? 네. 그렇게 해놓고 저희가 마포을에 가서 공천을 준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그럴 거기에서 거 뭐하러 그럼 뭐라고 얘기했어요? 정말 사실 그때 제 개인적인 욕심을 부려가지고 제 고향인 구미에 왔으면 제가 지금 삼선을 할 거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 탄핵 사태도 좀 막았을 겁니다. 그때 영입됐던 사람들 중에 국회로 제대로 진출한 사람 한 명도 없죠. 아마 제 기억이 맞을 거예요. 예, 그래서 저는 이제 이렇게 무책임한 정당이었기 때문에 선거를 질 수밖에 없었다. 그리고 대통령도 결국은 뭐 뺏길 수밖에 없었다. 정권도 뺏기고 하여튼 지난 한 7, 8년 동안 정말 엄청 고생했는데 정말 빈사 상태까지 갔는데 그게 다 우리 스스로 돌아보면 자, 그럴 만한 짓들을 우리가 했다. 그런 반성을 좀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반성이 없으면 새로운 발전이 있을 수가 없거든요. 그렇습니다. 자, 이번 선거에 그래서 두 번째 도전하시는 네, 건가요? 그렇습니다. 국회의원으로는 두 번째 도전. 해보시니까 어때요? 보람도 있고 육체적 정신적으로도 좀 힘듭니다만 보람 있고 또 비전을 가지고 하니까 그런 어려움들은 충분히 극복을 할 수가 있습니다. 다만 지금 저의 어떤 개인기, 저의 특장점이라고 하면은 우리 고 박사님 TV를 비롯해서 또 방송을 통한 높은 인지도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만 대신에 제가 또 이쪽 지역에서 오래 어떻게 보면은 그 활동을 하지 못하고 고향을 떠나서 서울에 있다 보니까 고향에 계셨던 분들과의 어떤 그런 밀접한 스킨십 이런 것이 조금 짧다 보니까 어떤 제가 이제 다가가는데 시간이 좀 걸리는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만 저는 제가 이 구미로 오게 되게 된 계기가 사실 구미는 45만을 바라보던 도시였습니다. 그런데 삼성 나가고 LG 나가고 하면서 40만도 무너진다는 그런 위기감이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저희가 그 상황 속에서 저희가 제가 운영하고 있는 범범이 그 구미 법률사무소를 저희가 내게 됐습니다. 왜냐하면은 지금 우리 사무실이 있는 바로 이쪽으로는 완전히 신도시입니다. 옥계, 산동 확장단지는 마치 판교 신도시 같은 그런 그래요? 신도시입니다. 나이가 평균 나이가 31세부터 35세 이 정도로 됩니다. 글쎄 아주 젊다 그러대요. 예. 그런 도시에 법률사무소가 제대로 된 데가 없습니다. 40만이 되는데 법원도 없습니다. 김천에 있지.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김천은 몇 명인데? 김천에 16만도 안 돼요. 그런데 KTX 역사가 김천에 2개, 구미에 빵. 그러니까 결국 아니 역도 김천구미역이죠. 예, 말은 김천구미역인데 김천 괄호열고 구미역이에요. 그래요? 거기에서 이까지 우리 사무실까지 택시 타면 한 거의 5만 원 나옵니다. 아하. 서울에서 김천구미역까지 나오는데 3만 5천 원 KTX인데 거기서 이까지 오는데 5만 원 내고 택시 타고 온다는 그 게 말이 혹시 됩니까? 저 이철우 이사가 김천 사람이라 그런가? 이지사님 구미도 좀 저희한테 좀 나눠주이소. 아 진짜 그렇기 때문에 구미에 인재가 필요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곳에 와서 정말 구미에서 존재감 있는 구미, 정말 구미에서 서울에 있지만 구미를 위해서 진정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사람이 도대체 누구냐, 그리고 구미에 있는 파일을 제대로 챙겨줄 수 있는 사람이 누구냐 했을 때 저는 최진영이라 확신했기 때문에 이곳에 헌신하려고 저는 온 겁니다. 그래요. 근데 왜 박수를 안 치세요? 아니 이렇게 박수에 인색하신가 분들이 원래? 그 아까 고향을 떠나서 좀 공백이 있었다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그게 공백이 아니고 그 사이에 대한변호사협회에서 이사로 대변인으로, 예. 대변인 열심히 하고 그리고 이게 지상파 정편에 패널 활동하는 게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그냥 보시는 분들은 뭐 또 나왔나 보다 하지만 한번 그저 한 10분, 20분 출연하기 위해서는 최소한 5배 이상의 시간을 가지고 준비를 해야 되거든요. 그리고 대부분 생방송이잖아요. 그러니까 뭐 단어 하나, 말 하나 잘못하는 걸로 굉장한 리스크를 또 안게 되고 그래서 중앙무대에서 활동한 것을 뭐 어떤 면에서는 앞으로 구미에서 국회의원을 할 경우에 활용할 수 있는 좋은 자산을 그동안 쌓아놓은 시기다. 그렇게 우리 구미 지역 분들이 좀 바라봐 주시는 게 필요하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역시 고 박사님이십니다. 아까 인구 말씀부터 시작하셨는데 그리고 역사 얘기도 하셨고 국회의원이 되면 우리 구미 발전을 위해서 어떤 계획을 지금 갖고 계십니까? 그렇습니다. 제 궁극적인 비전은 5550 프로젝트입니다. 뭐냐면은 구미가 제일 잘 나갈 때가 2000년대 초반 2010년입니다. 그때 전국에서 국내 총생산 GRDP를 9위까지 찍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쭉 밀렸어요. 제 비전은 지금 얼마 정도 돼요? 지금은 한참 밀렸죠. 20위권 바깥인가? 20위까지는 안 되지만 지금 보면은 뭐 화성이라든가 평택이라든가 아하. 이런 부분에 있어가지고 거기가 많이 인천인데 컸지. 예, 크면서 완전히 쭉 밀려버렸습니다. 아하. 이걸 다시 전국 5등에 드는 잘 사는 도시로 만들고 그 결과 인구가 40만으로 줄었던 것을 다시 50만까지 회복한다는 그런 프로젝트. 네. 제일 잘 사는 그게 도시 5, 5대 50. 도시 그리고 또 인구 50만 도시에 대한 비전을 가지는데 그럼 그걸 어떻게 지금 실천할 수 있느냐. 두 가지 큰 프로젝트가 있습니다. 말씀드렸듯이 구미는 도농통합 도시입니다. 구미 가분 도시 그리고 을은 지금 완전히 옛날에는 선산 시골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 옥계라든가 산동 여기는 새로운 도시가 됐습니다. 그런데 그 옆에 있는 장천, 해평, 도계 이쪽으로는 정말 소멸해가는 완전 농촌입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도시에 대한 비전과 농촌 지역에 대한 비전이 두 개로 나뉘는데요. 네. 도시에 대한 비전은 3대 특별법 뒤에 보면은 구미 3대 특별법 반도체 방산특별법 통합신공항특별법 물관리특별법 물관리. 이 3대 특별법이 뭐냐 하면은 규제를 완화해서 대기업을 끌어들이고 또 지금 국책 사업으로 이번에 반도체 방산 클러스터를 지정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그럴 일은 없겠지만 예컨대 정권이 국민의힘에서 민주당으로 넘어가 버렸다. 국책 사업을 해놨는데 아 그거 필요 없어라고 해서 한순간에 없어집니다. 그렇지. 예.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을 아예 법을 만들어놔야 그렇죠. 된다. 법을 만들어서 지원하되 못 빠져나갈 수 근데 있도록. 저 이 흉악한 것들이 법도 없애버릴 것 같은데. 그러니까 국회 꼭 이겨야 됩니다 이번에 22도 꼭 이겨야 되는 겁니다. 예. 꼭 이김으로써 그로 인한 이 방산 반도체 클러스터 이런 부분을 법제화해 버리면 못 땡겨갑니다. 그러니까 이런 큰 비전 사실 여기에 계시는 분들이 능력도 있는 분들도 계시지만 그런 큰 비전을 얘기하시는 분들이 없어요. 네. 그렇게 해서 이 3대 구미 특별법으로 구미의 도시화 그리고 산업화 선진화를 가속시키고 또 하나 농촌 지역에서는 농촌 지원 3대 특별법이라는 게 있습니다. 최근에 2월 달까지 해서 이 법이 지정됐는데 구미 시청에 있는 분들도 이 법을 잘 모릅니다. 오히려 다른 지역에서는 어떻게든 그 법 하나로 해서 예산을 딸라고 하는데 그런 노력이 지금 없는 예. 것 같은데 예컨대 구미 도시 그 농촌 지역 재생 특별법이란 걸로 해서 사업이 지정되면 그걸로 해서 한 300억 정도 예산을 당겨올 수 있습니다. 그게 지금 농림 그 부의 통계 자료와 그 농촌경제연구원의 통계를 통해서 볼 수 있는데 그런 노력이 지금 없단 말이에요. 예. 결국 지금 구미시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든 이 방산 클러스터나 이런 굵직굵직한 알겠어요. 사업을 하려고 하면 하지 그런 농촌 지역에 대한 신경이 덜 수가 있는데 그런 부분을 이 농촌지원 3대 특별법으로서 이른바 제2의 새마을 운동하겠다 이 논리입니다. 알겠습니다. GRDP 말씀하시면서 이제 구미가 많이 떨어졌다는 말씀하셨는데 GRDP는 이제 우리 GNP는 잘 아시죠? 국민 소득. 이 지역의 소득을 얘기하는 게 GRDP인데요. 동남권의 GRDP로 그 1등, 2등 하는 도시들이 쫙 포진돼 있었거든요. 울산, 창원, 포항, 창원, 창원, 거제, 구미 이게 꼽혔어요. 근데 지금 구미는 다른 데도 다 힘들었지만 지금 다시 회복이 되고 있는데 구미는 많이 떨어졌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지금 이제 마라톤도 보면은 선두그룹이라는 게 있잖아요. 선두그룹에서 뒤쳐져 버리면 너무 차이가 나버리면 못 쫓아가요.
그냥 아예 게임 포기해버리고 나 이러고 살래 그렇게 되는 거거든. 그러니까 지금 약간 뒤쳐졌는데 지금 힘을 내서 다시 선두그룹으로 포함돼야 어쨌든 함께 갈 수 있거든. 그러니까 지금이 구미가 완전히 쇠락한 지방도시로 되느냐 아니면 대한민국을 선도하는 제1의 핵심 수출 도시 중에 하나로 계속 발전해 가느냐 이 큰 갈림길에 있는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예, 그거를 지지하고 버텨내기 위해서 저는 3대 특별법 같이 확실한 장치들을 만들어내겠다. 이게 우리 최진영 후보의 공약인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역시 뭐 나처럼 간단하게 설명을 해야지. 죄송합니다. 아이고 100만 유튜버 아무나 하는 건 아니죠. 우리 고 박사님 위해서도 한번 좀 역시 감사합니다. 국회 가면 무슨 일 하시려고요? 말씀드렸듯이 저는 법 만들어야죠. 법 만들어요. 근데 우리 지역을 위해서 드리는 선물이 아까 말씀드렸던 이 구미 그 3대 특별법 이건데 대한민국을 위한 비전은 제가 왜 국회의원을 되어야 하는데 네. 검수완박법에 대한 재설정이 필요합니다. 검수완박. 네, 이거는 그거 해체해야 된다. 네, 그거 완전히 새로 그 재구성을 해야 됩니다. 저는 변호사 아닙니까? 요즘 재판이 안 돼서 난립니다. 최근에 보면 이재명이 왜 재판이 안 돼 저렇게 늦어지냐 하는데 사실 본질적이고 구조적인 문제는 판사 개인의 문제라기보다는 검수완박법의 어떤 후과입니다. 왜냐하면은 옛날에는 경찰에서 조사했는 거는 내가 증거 부동의 해버리면 그건 그냥 휴지 조각입니다. 근데 검찰에서 조사했는 것은 내가 부동의 해도 검사는 변호사, 판사 같은 자격이잖아요. 저 패고하진 않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특별하게 어떤 그 조서에 증거 능력이 없다는 사정이 없으면 유죄로 증거로 썼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검수완박하면서 검찰 조서도 경찰 조서와 다 쓰레기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법원에서는 그렇게 수십 명 불렀는 거 다시 증인으로 다 불러야 됩니다. 그러니까 재판 바로 나옵니까? 재판이 무한정 늘어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재판 지연을 하게 된 원형이 바로 검수완박이거든요. 검찰이 우리 일반인들하고 무슨 상관입니까? 법털들이나 상관이 있는 것이지. 그런 부분을 수사권을 재조정하는 이 부분이 정말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는 진짜 국회의원 하고 싶은 게 검찰 이 재조정을 통해서 국민에게 정말 국민을 보호하는 사법체제 꼭 만들고 싶습니다. 그래요. 여러분 우리나라에서 법을 제일 열심히 공부하는 사람들이 누구 같아요? 네. 도둑놈들이에요. 맞습니다. 네. 이 도둑놈들이 법을 제일 열심히 공부해요. 그 법이라고 하는 게 아무리 그 구체적인 어떤 특정 사안일 경우에를 하더라도 아주 구체적인 사건을 딱 특정해서 법을 만들 수는 없거든. 법은 일반 원칙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 일반 원칙을 잘 들여다보면 빠져나갈 구멍들이 보이는 거예요. 이거를 직업적으로 찾아내는 게 사기꾼들이고 도둑놈들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날아다니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경찰은 뛰고 그 위에 도둑놈은 날아다닌다 그러잖아요. 이게 그게 진짜 그렇거든요. 그런데 이럴 경우에 우리 지금 최진영 후보가 말씀하신 대로 경찰에서 진술한 거 법원에 가서 그때 내가 압박받아 갖고서 내가 거짓말했다. 그래 버리면 휴지 조각이 되잖아요. 이런 것까지를 도둑놈들이 제일 잘한다고 사기꾼들이. 그러니까 이것을 제대로 수사 과정에서부터 증거 능력을 인정받을 수 있도록 이 녹화도 하고 이 녹취도 하면서 하는 이 검찰의 수사가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그렇죠. 예. 예, 수사가 늦어지면 재판도 당연히 늦어지는 거지. 그러니까 지금의 검수완박법은 결과적으로 수사를 늦추게 하고 기소를 늦추게 해서 재판도 늦추게 해가지고 도둑놈들이 활기치게 만들 수 있는 거예요. 의도가 그런 것인지 결과가 그런 것인지는 여러분들이 알아서 판단하세요. 설마 도둑놈들 판치게 하려고 검수완박법을 만들었을까? 아무리 저 흉악한 종북 주사파라도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저는 의도가 좀 있었을 것 같아. 이런 생각도 저는 개인적으로 해요. 하여튼 그런 거를 전면적으로 재조정하고 재구성하고 원점에서 다시 만들지 않으면 선의의 피해자들이 계속해서 생기는 거예요. 이를테면 도둑놈 사기꾼들한테 피해당한 사람들이 이 보호를 못 받아요. 배상을 못 받아요. 받게 되는 거예요. 그게 우리 일반 국민들이 피해자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그거를 하겠다 그러니까 최진영 후보 그거 하려고 그러면 저 종북 수사파들 전체하고 싸워야 되는데. 싸워야죠. 그거 제일 잘하는 게 우리 고 박사님하고 저 아닙니까? 맞죠? 예, 우리 최지영 변호사가 이 법률적 문제와 관련해서는 정말 아주 터프해요. 자기가 이거 옳다고 생각하면 그 상대가 누구든 아주 대차게 밀어붙이거든요. 그래서 이 좌파들이 좀 겁을 내요. 실제로 TV 방송을 하면은 저희가 뭐 예컨대 민주당의 박성중 대변인이라든가 이런 분들하고 매일 싸우잖아요.
그러면 지금 대구 경북 지역에 있는 국회의원들 중에 그런 분들하고 싸우는 그런 국회의원이 몇 명 됩니까? 그러니까 맨날 대구 경북에 있는 국회의원들은 뭐 주머니 속에 쌈짓돌 같이 매도되는 건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냥 지역에서 있으면서 뭐 시도의원 같은 역할을 하는 분을 넘어서 중앙에서 정말 좌파와 싸워서 이길 수 있는 후보,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정말 대구 경북 지역, 특히 구미 지역의 우리의 이익도 지켜낼 수 있는, 따올 수 있는 그런 힘 있는 후보 한번 만들어 주이소. 제가 한 40년 이제 방송 활동을 했는데 대부분 프로그램 진행을 하면 우리는 자유파니까 이렇게 패널 구성에도 균형을 맞춰서 해요. 그러면 이제 우리 국민의힘 국회의원 한 명 부르면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도 한 명은 불러줘야 되는 거야. 그렇게 해서 하는데 더불어민주당 쪽은 부르면은 바로 나와요. 한 번이라도 더 방송에 얼굴 비치는 게 좋고 또 이게 자신이 있으니까. 그런데 국민의힘 쪽에 섭외를 하면 이 사람들이 안 나와. 이게 뭐냐면 우선 자신이 없고 좌파랑 싸우기가 겁이 나고 만에 하나 말실수라도 하면 그것 때문에 또 지가 불이익을 받아야 되고 그러니까 나가봤자 잘해야 본전이다 이런 생각들이 깔려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안 나오니까 어떻게 되냐면 우파 비슷한 사람이라도 넣어야 그렇죠, 되는 예. 무리만 우파 맞죠? 예, 무리만 우파. 어떻게 나와가지고 하니까 어떤 면에서 좌파보다 더 얄밉게 대통령 비판하고 막 이러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아니 저게 무슨 우파라고 막 그런 화를 내지만 그 방송국 입장에서 할 말들이 있는 거야. 아니 나 연락했는데 안 나온다 그러는데 어떡하냐고. 그러니까 우리가 그만큼 좀 당당하지 못해요. 그리고 솔직히 우리끼리 얘기인데 실력들이 좀 없어. 공부를 안 해. 배지 달고 나면 왜 공부들을 안 하는지 모르겠어. 그래서 진짜 좀 제대로 내용이 있는 사람, 컨텐츠가 있는 사람, 그리고 어떤 좌파랑 싸워도 내가 이길 수 있다는 그 오랜 경험에서의 자신감, 이런 거 있는 사람들을 국회로 많이 내보내야 돼요. 우선 공중전에서 우리가 이겨야 되거든. 여론전에서. 지금은 미디어 정치 시대잖아요. 정치가 거의 대부분 미디어 통해서 이루어지잖아요. 종편마다 하루에 10시간씩 시사 토크를 하잖아요. 거기서 맨날 밀리면서 돌아와가지고서 우리끼리 구시렁구시렁. 그러니까 이런 사람 국회로 내보내야 돼요. 아, 방송에서 보지 말고 국회에서 봤으면 좋겠어요. 아 그럼요. 예. 아, 너무 고맙습니다. 예. 자, 우리 다음 일정 때문에 여기서 아쉽지만 마무리해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마무리 한 말씀 해주세요. 네, 고성국 박사님 정말 그 전국을 넘어서 제가 알기로는 전 세계적인 시청자층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정말 이게 서울에서 여기까지 내려오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구미 KTX 여기 있으면 좋겠는데 KTX 역도 없어요. 한번 올라가려고 하면은 일부러 새마을 타야 돼.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 저 한번 고쳐보겠습니다. 그리고 또 고 박사님 100만을 넘어서 정말 200만 고성국 TV 정말 기원하고요. 오신 분들도 오늘 눈도 오고 있는데 돌아가시는 발걸음도 안전하게 올라가시면 좋겠습니다. 저 또한 고 박사님 지지하고 저희 구미 정말 지역을 위해서 헌신하고 있습니다. 우리 우파, 자유우파가 반드시 승리할 수 있도록 우리 구미 지역뿐만 아니고 대한민국에 있는 많은 시청자분들 반드시 4월 10일 선거에서 이번 좌파 세대 교체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시대 교체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최진영입니다. 고맙습니다. 네, 아주 우리 최진영 후보가 한마디 한마디가 다 막 힘이 실려 있네요. 여러분들이 앞에 계셔서 그럴 것 같습니다. 오늘 고성국 TV 일요일 아침에 구미 을에서 최진영 후보를 만나봤습니다. 최진영 TV 시청자 여러분께도 제가 다시 한번 인사드립니다. 자, 그래. 자, 우리 서울에서 봅시다. 예. 네, 박수로 마무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역시. 네, 시청자 여러분, 여기 일요일 아침에 저희가 고령의 가야 호텔에서 달려왔습니다. 이게 눈비가 와서 길이 어떨지 몰라서 좀 일찍 서둘렀는데 일찍 도착했네요. 구미 을 지역입니다. 을 지역인데 이 사거리 여기 로타리가 아마 제일 번화한 곳인가 봐요. 오늘 저희가 만날 허성우 후보도 이 사무실이고 최우영 후보도 이 사무실입니다. 뭐 우리끼리니까 선의의 경쟁하는 거죠. 예, 올라가서 두 사람 차례차례 만나보겠습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일요일 아침 일찍 저희가 구미를 찾았습니다. 이 지역은 후보들이 굉장히 많이 나온 지역이에요. 그래서 아주 혼전이 벌어지고 있는 지역인데 이 지역에 제가 제일 먼저 찾은 후보는 우리 허성우 후보입니다. 구미을의 허성우 예비 후보를 여러분께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박사님. 반갑습니다.
확실히 진한 모습이 보이시죠. 이렇게 많이들 오셨네요. 아침 일찍. 반갑습니다, 여러분. 예. 이 지역에 후보가 꽤 많이 나왔더라고요. 예. 왜 이렇게 많이 나왔어요? 뭐 절대 강자가 없어 그런가? 아무래도 그렇겠죠. 현역 의원이 뭐 이 참 호랑이처럼 딱 버티고 있으면은 되는데 지금 그럴 입장이 지금 못 되니까 아무래도 그래요? 좀 후보들이 뭐 저는 그렇지 않습니다만은 다른 후보들이 조금 이거는 뭐 절대 강자가 없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저는 뭐 절대 강자보다는 그냥 시민들한테 최선을 다하고 네. 또 시민들한테 평가받고 싶고 당당하게 네. 예 그러고 싶습니다. 그게 뭐 강자가 있든 없든 저는 관계없이 예. 네. 우리 허성 후보는 정치 오래 하셨죠? 예, 중앙정치를 김윤환 제 고향인 제 김윤환 의원 비서관부터 시작했죠. 제가 해서 비서부터 했습니다. 해서 뭐 이해창 총재도 모시고 또 마지막에는 윤석열 정부 또 탄생하는 과정에서 네. 저 나름대로 또 기여를 한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또 문재인 정권을 또 인수하는데 행정 총책임도 맡아서 역할을 했고 이렇게 해서 저 나름대로 또 중앙정치에 매진해 왔습니다. 근데 막상 그 중앙정치를 하고 지방에 이제 제대로 내려오니까 지방은 또 지방 정치의 어떤 메커니즘이 있더라고요. 그걸 처음에는 잘 이해를 못했는데 지금은 이제 상당히 그 이제 이해를 하면서 이 또 지역은 지역 정서가 따로 있구나 하는 것을 상당히 많이 깨닫고 많이 배우고 있습니다 지금은. 그래요. 그 김윤환 의원 고 김윤환 의원 비서관부터 시작했어요. 예. 그때는 정치가 좀 낭만도 있고 그랬던 것 같아요. 멋졌죠. 사실 뭐 보면은 그분이 호가 허주잖아요. 빈배잖아요. 정말로 정치 자체가 빈배처럼 파도를 타면서 파도가 치면은 친 대로 또 설물은 설물대로 밀물은 밀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건 여야 간에 협상이 저녁에 잘 된 겁니다. 낮에는 싸우지만은 밤에는 또 야당들하고 대화도 하고 그래요. 뭐 그런 거 있어서 상당히 정치 자체가 낭만적이었죠. 그 허주라는 빈배가 꽤 배가 커가지고 예. 전두환 대통령도 타기도 하고 노태우 대통령도 타기도 하고 마지막엔 김영삼 대통령도 타고 다 태웠죠. 예, 다 태우고 우리 격동의 현대사의 한 시대를 조연인데 사실은 주연인 그런 정치 인생을 보냈죠. 그래요. 그 허주 밑에서 정치를 배웠으면 정치 제대로 배우신 건데. 사실 정치 입문을 허주 선생님한테 배우기 때문에 저는 정치를 제대로 배웠습니다. 그러니까 흙과 벽을 다 잤잖아요. 근데 흙은 버리고 벽만 저는 수용을 했죠. 그래서 굉장히 지금까지 정도를 지키면서 상당히 왔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는 또 이 정치하면서 장기를 부리면 안 되는 이유가 군에서 뭐 제가 19명 주고 제 혼자 살았잖아요. 맞아. 그건 또 전울에 대한 예우도 아니거든요. 그래서 나름 제 인생에서 가장 가치 기준이 뭐냐 그분들이에요. 왜냐하면 저 대신에 죽었는데 살려놨더니 엉뚱한 짓 하고 이렇게 왔다. 그러면 죽어서 저도 언젠가는 또 뭐 천당 갈지 지옥 갈지 모르지만 어딘가 갈 거 아니에요. 근데 좀 별로 나쁜 짓 안 하기 때문에 지옥은 안 갈 것 같아요. 근데 가면은 그 사람들이 저한테 그럴 거 아니에요. 너 진짜 잘했다. 우리 희생이 헛되지 않았다. 이런 얘기 듣고 싶은 거예요. 그때가 언제였어요? 89년 9월 16일인가 아마 그럴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군대 갈 적에 우리나라 최초로 우리 저 야간 통행 금지가 해제하는 날 제가 군대 갔습니다. 그래요? 네. 그래서 어떻게 해서 19명이나 되는 전우들이 전사를 했어요? 이 다 자세히 이야기하면은 제가 트라우마가 있어갖고 그게 좀 굉장히 싫어요. 근데 뭐 지금 말씀하시니까 간단하게 하면은 이제 수색을 갔는데 이게 최전방이다 보니까 이제 이게 3인 1조를 해서 항상 다니게 돼 있는데 저만 그 대회를 이탈을 했어요. 그 당시 생각하면은 지금도 이해를 못해요. 근데 이렇게 큰 도랑이 있는데 너무 더워서 다리를 벌렸는데 물을 좀 떠먹으려고 다리를 벌렸는데 그 아주 군복 정말 얼마나 즐깁니까? 그게 쫙 터져버리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를 꿰맨다고 시간을 좀 지체를 한 겁니다 혼자. 근데 그분들이 이제 제가 제일 앞에 섰어야 되는데 결국은 제가 제일 뒤에 섰죠. 그래서 들어가니까 뭐 온통 지뢰밭이니까 180도로 돌서 그대로 나오는데 다 모여 있는데 또 저 혼자만 또 미쳐갖고 저 밑으로 내려가더라고요. 근데 마지막 분이 이제 밟아서 터졌고 다 피했는데 마지막에 네네네 마지막 나왔는 분이 이제 밟아갖고 이게 완전히 뭐 근데 저는 뭐 그럼 연쇄적으로 터지지. 그렇죠. 터지고 뭐 M16 대인지대니까 꽝 터지고 또 위에서 또 밑에 터지니까 이거 뭐 몰살이죠. 이런 얘기 하면 참 아침부터 좀 그런데 너무 정신없는데
뭔가 하여튼 막 까맣게 온통 돌아다니더라고요. 그래서 눈을 떠서 보니까 제 팔이 덜렁덜렁 하더라고요. 이건 뭐지? 꿈인 줄 알았어요, 저도요. 근데 이렇게 보니까 뭐 저쪽에서는 뭐 이렇게 뭐 전우들이 쓰러져 있고. 이걸 막 나온 걸 막 주워 담고 막 이렇게 쓰러지는 사람도 있고 뭐 별의별 상황들이 다 벌어졌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눈 뜨니까 이제 헬기에서 뭐 막 누가 흔들더라고요. 근데 흔드는 게 아니고 헬기에서 이제 막 딱딱딱 하니까 헬기가 흔드니까 제가 눈을 뜬 거예요. 그걸 보니까 여기 어디냐고 했더니 헬기 안이더라고요. 그때 헬기를 처음 타봤습니다. 뭐 그런 상황인데 어쨌든 그때는 헬기 탈만 했네. 저 왜냐하면- 이재명하고는 다르네. 아유 이재명하고 비교하면 안 되죠. 헬기는 뭐, 헬기는 뭐 아니 헬기는 요새 개나 소나 다 개나 소나 다 타고. 타는데 저는 그때는 그 헬기 탄 줄도 몰랐습니다. 그래요. 보니까. 뭐 어떻게 어느 정도 중상을 입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뭐 눈을 뜨고 하니까 뭐 귀에는 들리는데 이제 기절해서 이제 있는데 의사가 그러더라고. 야 이거 팔 잘라야 되겠다 그러더라고요. 귀에 들리는 거예요. 어허. 근데 순간적으로 팔을 자르고 내가 내 모습을 상상하니까 너무 고통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눈 뜬 거예요. 그래서 제가 죄송합니다. 딱 욕을 한 거예요. 야 이 개개 뭐 이러면서 네가 팔이 없다고 생각해봐라. 이거 되겠냐 그러니까 소령이 나 쳐다보면서 이 자식 웃긴 놈 이러면서 막 그러는 거예요. 계속 악을 쓴 거예요. 안 된다고 어떻게 해보라고. 그러더니 뭐 하여튼 뭐 반나절 있으니까 나타났어요. 원래 이 팔이 이제 없어질 팔이 없어진 팔인데 그래서 뭐 욕해서 지켜낸 거고. 예. 아 진짜요. 그러니까 보니까 너무 막 악악대니까 팔 절대로 자르지 말고 어떻게든 해보라고 했더니 여기 이제 세로 양쪽으로 박아갖고 여기 한 62발을 꼬면 70발을 해요. 그러니까 뭐 나중에 봤더니 이제 이렇게 들어보고 거울을 봤더니 이 틀로 박아놨더라고요. 그래서 세로 이제 양쪽에 이제 관통을 해서 받고 뭐 이래갖고 아직도 지금 이제 파편이 한 10개 정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12월 30일이면은 항상 옷 다 벗고 거울을 써서 이 파편이 어디로 가 있는지 항상 그게 금년 하루를 마치면서 이 검색 금년도 때는 맨날 걸릴 텐데. 미국에 제가 이제 공화당에 예. 이제 그 제가 최초로 초청받아서 갔잖아요. 예. 대통령 후보를 갔는데 국내선 타면은 항상 걸리게 돼 있어요. 예. 그런데 미국 애들은 진짜 존경스러운 게 베테랑이나 하면은 그래 소위 말하면 국가영웅자 하면은 애들이 그냥 일어서서 그 인사하는 거예요. 내가 그래서 베테랑이다 했더니 한국 전쟁에서 나는 그냥 내가 한국에서 베테랑이다 이랬는데 국가영웅자 이랬는데 얘들은 6.25 전쟁 때 내가 살아서 온 사람인 줄 알고 얼마나 대접을 많이 하는지 막 빨리 비키라고 하면서 막 이렇게 해주는 이런 모습 보면서 진짜 놀란 거예요. 또 비행기를 탔는데 육군 중령인데 타니까 전부 승객들이 일어나서 격려를 하더라고요. 그 정도로 미국은 군인들에 대한 예우가 엄청납니다. 근데 이제 우리 윤석열 정부 들어서서 이제 유공자에 대한 예우가 상당히 많이 좋아진 건 사실입니다만은 아직도 유공자에 대한 예우는 그렇게 예산이 맨날 타령인 거예요. 예산 타령하는데 누가 군대 가고 싶겠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는 모병제이기 때문에 군대 가고 싶은 사람 아무도 없어요. 우리는 징병제잖아요. 그러니까 뭐 우리는 군대에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가서 희생당하면 진짜 개죽음 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살아서 돌아오면 그게 이제 즐거움이 되는 거예요. 살아서 돌아오면. 그래서 저는 군인 가는 후배들이나 뭐 우리 애도 사실 군대 안 가도 되지만은 군대를 다 보냈습니다. 아 그래요. 예, 보내고 했는데 결국은 이제 우리 국방의 의무를 지는 사람들이 결국은 선출직이나 공직에 갈 때는 떳떳하다. 그래서 누구든지 군에 가는 것에 대해서는 당연시 여겨야 된다. 뭐 그런 말씀을 너무 그래요. 또 군대 이야기만 하면 아닙니다. 아침부터 씁쓸하니까. 그래요. 그 지금 하여튼 온 몸에 지금 뭐 파편하고 철심들이 박혀 있는 사람이에요. 19명의 몫을 제가 살아야 되니까 사실 좀 힘듭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 구미 제가 아침에 이렇게 쭉 구미시 들어오면서 제가 구미를 뭐 자주 내려왔는데 왠지 좀 가라앉아 있다 그럴까? 좀 침체돼 있다 이런 느낌을 제가 구미 올 때마다 봤거든요. 원래 구미가 안 그랬는데. 맞습니다. 옛날에는 저 2008년도 IMF 오기 전 왔을 때도 이런 말이 있습니다. 불이 꺼지지 않는 도시 구미. 불이 안 꺼졌습니다. 항상 불이 꺼져서 공장이 엄청나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 사이에 이제 대기업들이 상당 부분을 떠나버리고 또 구미는 계속 그 옛날 생각만 하면서 과거만 파먹고 있었어요. 미래를 사실 준비를 했어야 했는데 사실 전에 있는 정치인들 분들이 죄송하지만은 구미 미래에 대해서 조금 더 고민을 안 해왔어요. 그러다 보니까 산업 경제는 그나마 우리가 이제 제조업을 할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돌아가는데 정주 경제가 엉망이 된 거예요.
왜냐하면은 우리 국민들의 삶의 질도 중요하지만은 구미 시민들의 삶의 질도 상당히 고민했어야 되는데 그 뭐 좋은 학교도 없지, 좋은 큰 병원도 없지, 또 위락 시설이 전혀 없어요. 위락 시설이라고 딱 있는 거는 한 40년 된 케이블카 하나, 한 10명 타면은 덜렁덜렁 하는 걸 누가 타겠어요. 그러니까 우리 경제가 구미 경제가 밑바닥은 그래도 제조업이기 때문에 돌아갑니다. 저 금호산 케이블카. 금호산 개비입니다. 지난 금호산 네. 호텔에 묵으셨죠? 네, 그래요. 거기 있는 겁니다. 근데 이게 돈을 구미에서 버리갖고 쓰는 거는 다 외지에 가서 써버립니다. 아하. 예, 여기 돈 쓸 데가 돈 쓸 없구나. 데가 없어요. 쓰고 싶어도 밥거리가 없어요. 아니 우리 국빈대반장 가서 쓰시면 되는데. 국빈 대반점도 옛날처럼 그렇게 장사가 잘 안 될 겁니다. 왜냐하면 옛날에는 진짜 장사가 잘 됐는데 사람들이 주말 되면은 금요일 오후 되면 다 떠나보는 거예요. 아하. 외지에 가서 아하. 그 방에 예. 놀 데가 없어요. 부끄러운 얘기지만. 예, 그래서 제가 인수위 때 야 이거 구미 여러 가지 상황들을 보면서 이 너무하구나. 아, 그래. 그래서 아니, 근데 이런 것들 도대체 좀 어떤 사람들이 여기 국회의원을 했길래 그렇게 된 거야? 예. 그래서 우리 허성우 후보 국회의원이 되면 구미를 어떻게 발전시킬 계획을 갖고 있어요? 예, 그래서 저는 이제 내가 꿈꾸는 구미가 있어요. 예. 우리 지금 요 옆에 한 10분 거리 되면 우리 어머니가 지금 구수인데 살아 계십니다. 아하. 우리 어머니도 그 소원이 뭐냐면은 첫 번째 소원은 물론 아들 국회의원 되는지만 두 번째는 다리를 못 걸으니까 큰 병원에 가서 검사라도 한번 받고 싶은 거예요. 어허. 근데 또 차를 또 장시간 탈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런 것도 저런 것들 생각해 보니까 구미는 그 대구 조사를 해보니까 대구 경북은 아산병원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아산병원을 유치해야 되겠다 공약을 걸으니까 사람들이 한 번도 생각 못 했던 거니까 야 그게 가능하겠나 그런데 가능한 게 아니고 시작을 해야 되거든요. 되든 안 되든 네. 아무도 안 했잖아요. 그런 것들.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는 박수를 쳐야 되는데 반대하는 사람들은 그게 오겠어? 지금 박수 이런 거예요. 쳐달래요. 네. 이게 이제 저하고 우리 박사님하고 저하고 잘 맞습니다. 합의해. 하여튼 그래서 그 현대 아산병원을 유치하겠다. 이제 할 겁니다.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가 뭐냐면 우리 사계절 놀이공원이 없습니다. 예. 왜냐하면 이제 곧 있으면 이제 우리 이제 공항에 들어옵니다. 신공항에 들어오면 말은 전부 다 구미가 배우도시 하는데 신공항이 되려면은 5가지 조건이 있어야 됩니다. 그거는 국제 룰에 의해서 되는데 첫째 컨벤션 센터가 들어야 됩니다. 그다음 대형 병원이 되라고요. 그다음 대형 호텔이 있어야 됩니다. 그다음 물류센터. 그다음에 학교 이런 것들을 갖춰야 되는데 사실 우리는 사실 부끄러운 얘기지만 구미가 갖출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직 준비된 게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우선에 대형 병원, 그다음에 이제 사계절 테마공원, 뭐 롯데월드 같은 거. 그걸 우리가 지금 한강처럼 이 천혜의 낙동강을 갖고 있거든요. 네, 네. 16km를 아, 갖고 여기 있습니다. 좋지. 예. 예. 저거를 낙동강 수변공원이 이 구미가 제일 폭도 넓고 넓습니다. 예. 길다 그러더라고요. 한강보다 더 깁니다. 우리는 또 키로수가 16km더라고 보니까. 그러니까. 16km를 저거를 일부를 개발해서 구미 시민들한테 돌려줘야 됩니다. 그래야지 대구부터 해서 근교 있는 사람들이 다 옵니다. 그 오면은 자연스럽게 우리 구미는 이 산단으로서 경쟁력이 높아집니다. 뭐 가보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지금 구미 5공단 지금 1차가 90%가 완료됐습니다. 2차 지금 이제 860만 평, 좀 680만 평 지금 닦고 있는데 지금 가보면은 공단은 완료됐는데 공단에 상업 시설이 하나도 없습니다. 없으니까 어떻게 됩니까? 전부 밥 먹으러 밖으로 나가야 되고 잠도 딴 데 가야 되고 이런 언밸런스가 돼 있는 이게 안 맞는 그러니까 이게 뭔가 투자하고 싶어도 투자를 지금 못 하는 거예요. 분양은 다 되는데. 알겠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런 사계절이 좀 필요하고 또 하나는 특화된 학교가 없어요. 구미에는. 그래서 제가 아니 여기 저 금호공고 있었잖아. 금호공고는 금호공고도 있고 금호공대도 있고 예. 학교도 있습니다. 있는데 그래도 구미 옛날에 말한 금호공대하고는 지금하고는 또 상당히 또 다릅니다. 빗발에 있습니다. 벌써 지금 있기 때문에 지금은 이제 학교도 중요하지만은 제가 말하는 특성화 학교라는 건 뭐냐면 전 세계에 있는 춤꾼들 노래꾼들을 다 모아서 특성화 고등학교를 만들어서 여기서 K-팝을 수출하는 겁니다. 구미를 놀자판으로 만들려고? 아, 그건 놀자판 아니에요. 아니 춤꾼 노래꾼 막 이러니까. 전 세계 맞잖아요. 끼가 있는 사람들이 와야 됩니다. 그러면은 구미는 나름대로 경제는 지금 산업 경제는 돌아가니까 제조업은 돌아갑니다. 예. 근데 지금은 중요한 건 있는 사람을 쫓아내 그냥 가지 않도록 붙들어 놔야 됩니다. 그러려면은 경쟁력을 키우려면은 정주 경제. 예, 정경력이 그래서 살아야지 정주경제다. 경제가 우리가 경쟁력이 생기는 겁니다. 예. 그래야지 대기업들이 저절로 구미 갈만하다. 가보자. 구미 가면은 여러 가지 조건이 좋더라. 좋은 병원도 있고 학교도 있고 뭐 다 있더라. 그럼 구미로 가자. 구미로 가자. 지금 인구가 우리가 43만 원인데 40만 7천을 줄었습니다. 최근에. 그 정도로 지금 인구 절벽도 있지만은 그러네.
산업 단지가 경쟁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사람 빠져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못 빠지게 어디서 된다. 구미 얘기할 때 맨날 50만 인구라 그랬더니 아닙니다. 50만이면 벌써 저 특별자치구가 돼버렸죠. 예. 아하, 그게 우리 50만은 꿈인데 네. 못 가는 거예요 지금. 아하. 예. 예. 그런 구조적인 문제를 안고 있기 때문에 저는 이런 구미가 갖고 있는 이 지금 문제점 이런 것들을 사실 문제의식을 갖고 있기 때문에 아마 제가 되면은 빨리 시행할 겁니다. 왜 빨리 시행하냐? 그게 가능하냐면은 옛날에는 누가 뭘 하면은 나를 따르라 이러는데 요즘은 따를 사람이 없잖아요. 근데 저는 시민들과 같이 이걸 할 거예요. 위원회 만들어서 예. 투명하게 어떻게 진행되고 있고 시민들한테 알리면서 예. 그리고 제가 또 국민제안 비서관을 했잖아요. 아 그래요. 예. 여기 구미 시민제안 나라에 만들어서 두 달에 한 번씩 여기 와서 여기에 있는 시민들이 누구나 와서 네. 여기 와서 고충도 토로하고 그래요. 예. 또 뭐 이런 민원도 받고 하면서 해결하면서 소통과 공감을 할 겁니다. 그 국민제안비서관 윤석열 대통령 밑에서 그거 국민제안한 거를 대통령한테 어떻게 했어요? 직접 보고했습니까? 이렇습니다. 전국에서 각 부처별로 이제 올라옵니다. 네. 저 올라오면은 그게 어디로 가냐면은 권익위로 다 올라옵니다. 아. 통합해서 올라오면은 권익위 올라오면은 저 소관 부서니까 권익위에서 일주일에 한 번씩 저한테 보고를 합니다. 업무 보고를. 그럼 제가 받아서 그거를 보면은 다 뭐 저는 하나도 허투루게 보지 않습니다. 다 체크하고 편지 오면 편지 다 읽어봅니다. 보고 1차적으로 걸러서 옵니다. 아. 걸러오는데 제가 올라오는 거 보고 이게 의심쩍다 하면은 그 원본을 갖고 오라 그럽니다. 아. 그럼 갖고 올라오면 그걸 다 보고 아 이거 재조사 해봐야 되겠다 싶으면은 권익위 조사원들을 내려보냅니다. 아. 내려보내서 다시 조사해서 그거를 결과 보고를 받고 그러면 그걸 이제 결과 처리되면은 그걸 이제 업무 보고를 하고 그거를 이제 대통령 기록말로 제가 이관을 시킵니다. 왜냐하면 그거는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20년짜리인지 30년짜리인지 결정해서 대통령 기록실로 보냅니다. 그 기록실이 대통령실에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서 받아갖고 이제 처리를 하고 그걸 이제 기록 보관을 합니다. 그럼 보관했다는 결과만 저는 이제 받죠. 네, 그렇기 때문에 전국에 있는 모든 인원을 다 해결합니다. 아. 그래서 제가 그 하나 정말로 지금도 잘했다고 생각하는 게 네. 포항에 있는 중학교 1학년가 하여튼 국민학교 유학생인데 손편지로 그 할머니하고 사시는데 너무너무 힘들게 산다고 이렇게 좀 도와달라고 이런 편지가 왔더라고요. 근데 읽어보니까 이제 권익위에서 왔는데 이거는 뭐 늘상 이런 것들이 있으니까 별로 해서 제가 다시 그걸 원본을 갖고 오라 했더니 정말로 눈물로 선물을 썼더라고요. 아. 그래서 이제 그걸 받아갖고 보니까 아무래도 좀 이상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권익위에 대해서 포항시장님한테 얘기하고 포항에 얘기했더니 포항에서는 이 사각지대에 있는 사람들이 없다 그러더라고요. 그래도 가보라고 했더니 그게 진짜 맞더라고요. 아. 근데 몰라서 그거를 혜택을 못 받는 사람 너무나 많은 그러니까 거예요. 이제 행정망의 그 바깥에 그렇죠. 사각지대에 사각지대에서 있었던 빠지는 분들? 것들이죠. 아, 그래서 그런 분들이 있고 또 한 분은 되게 웃기는 분인데 할머니가 75 기억이 한 70 몇인데 장문의 편지가 왔는데 사람들이 되게 웃었는데 저는 웃을 일은 아니더라고요. 이분이 결론 내용은 겁니다. 내가 매년 1년에 한 번씩 보약을 해 먹는데 작년부터 자식들이 뭐 이상하게 보약을 안 돼서 해준다? 보약을 안 해준다. 이거 보약을 좀 먹어야 되는데 보약을 좀 재달라 했는데 이걸 그냥 할머니 이런 거는 우리가 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간단히 편지 보내는 뭐 하더라고요. 직접 전화를 해서 이 국가 예산을 이렇게 헛되게 쓸 수도 없고 이 보약을 할머니한테 찌어주면 전 국민들한테 다 떼어주니까 안 된다고 설득을 잘 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충분히 이해할 때까지 설명을 하고 그 결과치를 저한테 보고를 해달라 이렇게 해서 그걸 마무리를 잘 했더라고요. 충분히 할머니가 이해를 하더라고요. 이런 걸로 오히려 이런 걸로 해서 자기가 글을 쓴 게 미안하다 하면서 예. 국가 예산이라는 건 이렇게 할 수 없다. 뭐 이런 이야기도 있고 뭐 다양한 일들이 많습니다. 그래요. 예, 예. 예, 민원 해결사. 예, 현장 일선에서 대통령의 민원을 최일선에서 해결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다 보면은 뭐 부처에다 전화도 해야 되고 뭐 다 하잖아요. 근데 까딱 잘못하면 이게 월권이 돼 갖고 이게 또 그렇지. 뭐랄까 저걸로 됩니다. 그 김영란법 위반에 걸릴 수 있어요. 예, 왜냐하면 이게 월권하기 때문에 그래요. 예, 직권 남용 뭐 이래 갖고 할 수 있어 갖고 혼이 한번 난 적도 있습니다. 그걸로 인해 갖고 자, 국회 진출하면 의정 활동은 어떤 거? 저는 뭐 의정 활동은 그냥 심플하게 생각합니다. 우리 아까 말씀드린 구미 시민 제안 네. 나래를 말을 해서 거기서 오는 모든 그 크고 작은 민원들 또 정부에 대한 바람 또 국회에 대한 바람 이 국회의원이라는 건 결국은 입법을 만드는 거예요. 입법을 통해서 정치를 하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또 윤석열 정부의 탄생하는 데가 일정 부분 기회이기 때문에 지역에 있는 현장에 있는 얘기들을 입법화 시키고 플러스 또 행정부에도 이런 걸 있다라고 전달을 해주는 거죠.
근데 가능하면 저는 입법화 시키는데 지금 최선을 다하려고 합니다. 아. 왜냐하면 구미의 민원이 결국 전 국민들의 민원이 될 수도 있거든요. 우리는 구미는 도농복합도시이기 때문에 네네. 사실은 우리 구미 전체가요 서울시보다 면적이 더 넓습니다. 그래요. 모르셨죠? 예. 근데 구미가 그렇게 그렇게 커요? 큽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지금 여기서 행사장 가려고 하면 보통 35km씩 갑니다. 40km도 가야 됩니다. 그 정도에서 서울에서 40km 갈 때는 많이 없잖아요. 어떻게 보면 그렇지. 20km, 50km, 예. 30km인데 그만큼 지금 농지 면적이 넓습니다. 여기는. 아하, 예. 그래서 우리 여기는 그 을지역 같은 경우는 되게 의정 활동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공단도 있지만 농민들도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 어제도 제가 윷놀이도 갔지만 거기서 이야기하는 게 뭐 사료 문제라든가 속과 문제라든가 직불제 문제라 이런 것들을 현실화시켜달라 하는 네, 문제. 네. 그다음에 뭐 농사 짓고 나서 이게 뭐 피해 보상 문제 이런 것들이 산재해 있습니다. 알겠어요. 예, 그런 것들을 좀 입법화시키는데 앞장서려고 합니다. 그래요. 그냥 구미에 저 전자공단 하나만 있는 줄 알았더니 아, 그렇죠. 공단 쪽은 이제 서울보다 더 크군요. 큽니다. 네, 네. 예, 알겠습니다. 우리 허성우 후보하고 지금 함께하고 계신데 그 어느 분이든 좋아요. 그 허성우 후보 이런 사람이다. 좀 말씀해 주실 수 있는 분 계세요? 우리 저 여성 그 활동가들 중에 한 분 아무나 좀 모실까요? 추천 받으셨네. 잠깐 나오실래요? 예. 자, 우리 이미 예, 박수로 좀 시원합니다. 맞아주십시오. 예. 악수예요. 절대로 아닙니다. 저는 뭐 허성우 후보를 뭐 한 20여 년 동안 아주 가까운 이 동생으로 지냈기 때문에 저는 잘 알지만 우리 유권자들께 우리 국민들께 허성우 이런 사람이다. 인간적인 면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실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어떤 얘기든 상관없어요. 요건 하지만 예, 제가 그 허성우 후보를 만난 지는 한 1년 정도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않았는데 만나서 이렇게 얘기를 해보니 이렇게 열심히 하시고 정직하시고 먼 일을 그죠. 제가 처음 만날 때 구미의 파크 골퍼가 저기 지금 낙동 강변에 있는데 예. 다 이렇게 못하게 환경청에서 막고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그 문제를 해결해 주면 도와주겠노라. 제가 공간을 내놓으셨구나.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 근데 이 과정에서 보니까 하는 과정에서 되게 서울 쪽에 인맥이 되게 많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인맥을 활용해서 제가 했는 부분을 장관님, 차관님 연결도 시켜주고 해결하는 모습에 대해서 아 이분은 뭔가를 할 수 있겠구나 하고 또 우리 저희들이 환경청에 가서 그 문제를 과정을 해결하는 걸 저도 가서 해결을 같이 하는 걸 보면서 아 구미 발전에 많은 도움이 되겠다 싶어서 선택을 이렇게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 해결은 됐어요? 네네네 다 해결됐고 한 곳만 지금 한 1년 정도 좀 걸릴 것 같습니다. 이럴 때 예, 박수 한번 쳐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부지런하고 정직하고 예. 그리고 하여튼 일을 잘하는 것. 예예. 옛날에는 옛날에는 잘 알려고도 생각을 안 했지만은 저희들을 이제 모시는 김태환 국회의원이 그때 계셔서 같이 또 이렇게 예전에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미움의 대상자였습니다. 왜? 제가 믿는 국회의원을 도와드려야 되는데 본인이 나와서 한다고 하니 그랬는데 예예예예. 김태환 의원하고 한판 붙었고. 네네네네네. 예예예. 그때 좀 무모했어. 그때 무모하고 그때부터 싫어했습니다. 아이고 했는데 사람은 만나보니 다르겠구나. 그래 구미 발전에 많은 도움이 되겠구나. 그거를 저희는 이렇게 확실히 다들 여기 오신 분들도 다들 여기에 다 구미에서는 뭐 다 인맥이 내놓으라 하신 분들 다 계시는데 다 그렇게 선택되리라고 생각됩니다. 그래 구미 발전이 더 나은 구미가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그래요. 아이고 이게 중앙 네트워크라는 게 말이 쉽지 네네. 어떤 문제를 해결하는데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네트워크는 쉽지가 않거든요. 오랫동안 쌓이고 네네네. 서로 간의 신뢰가 구축되지 않으면 그냥 듣고 말지 이걸 움직이는 데까지는 쉽지 않은데 저 허성우 후보가 그러니까 헛사는 게 아니네요. 네 그런 것 같습니다. 또 저희들이 서울까지 확인하러 갔습니다. 갔어요? 예예예. 얼마큼 네트워크가 돼 있느냐. 사기치는 거 아닌가 하고. 예예예. 맞습니다. 서울 가서 보니 전부 다리 구미 사는 허성우가 아니네. 전부 나와서 인사하고 허성우는 구미에서는 어떻게 알았길래? 예, 뭐 국회의원도 나오시고 시장 선거도 나오고 저희들 미는 반대편에서 맨날 나오시니 있습니다. 그때 몸무게가 50kg밖에 안 되지만 그래도 지금은 그래도 한 100kg는 되잖아요. 그거 인정해 줘야죠. 그래도 내가 그래도 대통령을 만드는데 일조한 사람인데 그때하고는
그때는 무모하게 덤빈 거고요. 감사합니다. 그 예전에 엄청 미웠는데 말씀하시니까 진짜 같으네. 말씀 잘 들었어요? 예. 그래요. 일 잘할 것 같죠. 예. 실제 일 잘해요. 또 좀 지나치게 정직해가지고 안 해도 될 말까지 해요. 자, 우리 허성 후보 마무리 인사 말씀드릴게요. 예. 예. 안녕하십니까. 오늘 또 일요일 아침에 우리 서울에서 또 고성국 박사님이 또 내려오셔갖고 이렇게 또 응원해 주시니까 정말로 기분이 좋습니다. 또 그리고 오늘 바쁘신데도 우리 지지자분들도 오셔갖고 정말 고맙습니다. 저는 정말로 늘 말씀드렸습니다만은 비가 오면 함께 맞고 또 햇빛이 쬐면은 또 손잡고 함께 걷는 이런 공감하고 소통하는 이런 국회의원이 되고 싶습니다. 잘난 척 안 하고 겸손하면서 정말 한 발자국 한 발자국 나아가면서 구미 시민들이 원하는 또 제가 꿈꾸는 구미를 만드는데 여러분들과 함께하고 저는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구미 시민 여러분, 어제는 보름 정월 대보름 날이었는데 보름 부럼과 그리고 또 찰밥 많이 드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금년 한 해는 정말로 희망차고 허송을 통해서 즐거움을 얻고 또 희망찬 구미를 꿈꿀 수 있는 그런 제가 시대가 될 수 있도록 이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일요일 아침 일찍 여기 여러 구미 시민들과 함께 만나봤습니다. 구미 을지역 허성우 예비후보와 함께했습니다. 박수로 마무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